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친구 캐논 M6 Mark II and 소니의 알파 6000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컨텐츠 창작 및 제작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죠. 투자하는 돈의 가성비를 따져야 하고요. 써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사용자만의 느낄 수 있는 사용 효율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놀이 말고 스펙 용지에서 안 나온 부분도 포함하여 실제 사용기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기종을 가지고 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가격대가 둘 다 비슷하고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에 브이로그용으로, 유튜브용으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사용기를 바탕으로 어느 제품이 더 나은지 제 개인 소견을 좀 덤덤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 33메가픽셀, 소니 같은 경우는 24메가픽셀이거든요. 캐논이 훨씬 더 화소수가 많아가지고 고화소 바디이고요. 소니 같은 경우는 2400만 화소입니다. 화소가 일단 크게 되면은 크랍을 했을 때 픽셀이 깨지지 않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 나중에 크랍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인화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더 큰 화소수입니다. 큰 사진을 찍고 축소를 하면 되지만 작게 찍은 픽셀로 뻥튀기를 할 때는 그 퀄리티의 손실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화수는 일단 매력적이라 하겠습니다. ISO는 캐논이 25600까지이고 그 다음에 소니 알파 6400은 320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ISO도 솔직히 더 높으면, 활용 강도가 높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시죠. 당연히 숫자가 더 높고 더 확장감도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효과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갸우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ISO 같은 경우에는 특정 3200, 6400 넘어가면 ISO가 어떤 카메라 기종을 가져오던 많이 넘어가게 되면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 그 안쪽, 6400 안쪽에 IS 감도를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정말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개의 숫자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틸팅 스크린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틸팅 스크린 하나만으로도 저는 M6 Mark II를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유튜브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결국 이렇게 셀피 모드거든요. 삼각대 세워놓고 제가 촬영을 하는데 캐논은 이 터치 스크린으로 눌러가지고 픽처 스타일이라든지 각종 셔터나 IS나 조리개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터치로 하고 녹화를 바로 시작을 해서 바로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딱 터치해서 추적 AF만 가능하다는 거죠. 세팅을 다시 하려면 만약에 삼각대 세워 놓으셨다면 일어나셔가지고 앞에 가셔서 얘를 다시 뒤집으셔가지고 얘를 내린 후에 메뉴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세팅 바꾸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삼각대 놓고 다시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실제로 이 두 개를 쓰다 보면은 캐논에 더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게 돼요. 훨씬 더 간편하고 워크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 유튜브가 메인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친구를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둘 다 굉장히 빠른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소니 알파 6400은 11연사를 찍을 수가 있고요, 초당. 그리고 캐논은 초당 14연사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정물 사진을 찍거나 풍경 사진을 찍거나 여러 가지 일상 데일리 사진을 찍을 때는 솔직히 연사 속도 7연사, 8연사만 돼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하지만 연사를 필요로 하셔가지고 이 카메라를 사셨을 경우 더 빠른 연사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겠죠. 둘 다 4K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랍이 없습니다. 화질은 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컨슈머 레벨의 화질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을 때는 둘 다 무리 없이 4K를 촬영할 수가 있고요. 이 소니 알파 6400에는 30분 녹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찍으실 분들한테는 이 소니 알파 6400이 훨씬 더 어울리는 카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촬영을 할 때 30분 이상 찍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 둘 다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되겠죠. FHD 영상에서 120프레임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죠. 물론 M6 Mark II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둘 다 퀄리티는 비슷비슷합니다. 스펙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6400이 나은데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빠른 움직임 대상체를 촬영을 하실 때는 빨리 움직이면 핀이 잘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리개를 조이고 심도를 깊게 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심도가 낮아버리면 핀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6400에 들어있는 AFC 120프레임에서 작동하는 AFC는 컨트라스트 방식이라서 빠른 AF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0프레임을 이걸 놓고 사용을 해도 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의존할 수 없는 A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제가 이걸로 AF 촬영을 할 때도 조리개를 5.68까지 줄이고 촬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그다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면 LCD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캐논 LCD를 보고 대충 노출 맞추고 색감 맞춰서 찍으면 모니터에 키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소니는 이걸 봤던 컬러가 모니터에서 보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LCD를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브라 패턴이라든지 히스토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CD 모니터에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던 그거와 모니터에서 봤던 그거가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는 143개의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 같은 경우에는 425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위상차하고 컨트라스트 방식의 하이브리드 포커스를 둘 다 사진에서 굉장히 빨리빨리 잡히고 눈 검출도 되고 동영상에서도 쓸만합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뭐 제가 본인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제 뇌피셜로는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가 동영상 촬영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드럽게 전환이 되고 터치하는 대로 바로바로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캐논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랩스 비디오와 인터벌 슈팅 기능입니다. 타임랩스 기능을 많이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쓰거든요. 둘 다 타임랩스를 찍을 때 워크플로우가 약간 다른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인터벌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분당 뭐 하나 찍어라 이렇게 간격을 설정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진이 찍혀서 파일이 낱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임랩스 영상으로 만드시려면 프로그램으로 따로 다 붙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아니면 영상 내에서 슬로우 앤 퀵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영상을 빨리 감기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영상으로 찍게 되면 계속 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계속 빨리 소모가 되죠. 그러다 보면은 긴 타임랩스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듭니다. 캐논의 경우에는 안에서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합칠 수가 있어요. 타임랩스를 찍고 바로 리뷰를 해볼 수가 있고 구도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다 다면 바로 다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JPEG으로 찍었기 때문에 로 파일로 찍어서 로 파일을 프로세싱 한 다음에 합치는 퀄리티와 JPEG으로 찍어서 합치는 퀄리티에서 로 파일로 찍었을 때가 훨씬 더 후보정의 자유로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소니 알파 6400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캐논은 이 옆에 이 표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리모트 컨트롤러를 바로 장착해서 인터벨로메터라고 해가지고 인터벌을 장착을 해가지고 약간의 액세서리로 똑같은 것들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랩스를 좀 간편하게 찍으시는 분이라면 M6 마크2를 추천드리고요. 인터벌로 찍어가지고 로 파일로 수정해서 하실 분들은 6400을 선택을 하시는 게 액세서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메모리 카드는 UHS-1, UHS-2를 사용하고 있죠. UHS-2가 최신 테크기도 하고 대신에 단점은 굉장히 비쌉니다. UHS-2를 쓴다 하더라도 UHS-1을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캐논이 조금 더 유리한 것임은 틀림이 없겠죠. 자, 뷰파인더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장형이에요.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식 뷰파인더가 캐논은 찰탁식입니다. 요즘에 뷰파인더를 보고 찍는 게 훨씬 더 습관이 되고 그리고 핸드폰 시대라서 그런지 이렇게 큰 화면을 보고 찍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더 좋더라고요. 거의 안 쓸 때는 안 쓰게 되니까 옵션으로 두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캐논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를 이렇게 EVF를 쓰면은 외장 스피드 라이트를 못 붙이지 않느냐, 외장 플래시를 못 붙이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반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실제로 촬영을 할 때 플래시를 써야 될 정도의 어떤 낮은 광량이라면 그 정도의 광량이라면 이 뒤 후면 LCD로도 굉장히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립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호불호가 있어요.
64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두툼합니다. 두툼한데 깊이가 깊지가 않고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얇은데 깊이가 상당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깊이 있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깊이가 깊은 게 훨씬 더 저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진을 찍다 보면 세 가지를 컨트롤합니다.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 값, 그리고 ISO 값이에요. 그래서 각 휠에다가 할당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6400 같은 경우에는 이 휠이 하나, 그리고 뒤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게. 그런데 M6 Mark II 같은 경우는 조절하는 다이얼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세 가지의 노출값을 바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매뉴얼 촬영을 하실 때 훨씬 더 조작감이라든지, 특히 메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메뉴 시스템은 유명하죠. 복잡하기로. 그래서 전반적인 사용감은 캐논이 훨씬 월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300을 무조건 선택을 하라는 사람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픽처 프로파일에서 로그 프로파일을 지원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자, 로그 픽처 프로파일은 굉장히 많은 튜토리얼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영상을 찍을 때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을 미드톤으로 끌어오고 어두운 부분을 미드톤으로 밝혀가지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미드톤에 담는, 그렇게 해주는 픽처 프로파일이에요. 캐논에 정식 로그 파일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컨트라스트를 낮추고 채도를 줄여가지고 로그 파일과 비슷한 효과의 어떤 픽처 스타일을 제작을 할 수는 있으나, 정식으로 로그 파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HLG라든지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 이런 로그 파일이 들어가 있는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컬러 그레이딩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색감을 가지고 편집해서 올립니다. 왜냐면 유튜브 생태계상 빠른 영상 제작이 필수이거든요. 물론 컬러 그레이딩을 하면 예쁜 영상,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색감을 조금 더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지만, 필름 메이커들한테는 당연한 필수이겠지만 일반적인 유튜버라면, 제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쉽게 유튜브를 시작을 한다면 컬러 그레이딩을 해야 되는 소니보다도 그냥 찍었을 때 예쁜 피부톤이 나오고 보정이 많이 필요 없는 캐논을 추천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형, 요번에 내가 카메라 살 건데 말이지, 뭐 사야 돼? 촬영 용도가 뭐야? 나 인물 사진도 찍고 풍경도 좀 찍고 여행 갈 때 좀 하려고. 풍경 찍으려면 광각 필요하고 인물 사진 찍으려면 단렌즈 필요하니까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사야겠는걸? 그래? 렌즈 뭐뭐 사야 돼? 예산이 얼만데? 예산은 50만 원. 그러면 캐논 사.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렌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렌즈 가격이 비싸면 초보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렌즈 하나만 쓰는 것보다 다양한 저렴한 다양한 렌즈들을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렌즈군을 갖고 있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미러리스 네이티브로는 소니가 훨씬 더 미러리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네이티브는 많을 수는 있으나, 캐논 같은 경우에는 캐논 자체에서 만드는 어댑터를 통해 캐논 자체의 EFS 렌즈, EF 렌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중고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신제품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캐논의 EF 시리즈들은 가격대가 정말 다양하고 니즈에 맞는 그러한 렌즈들을 살 수가 있어요. 조리개 1.8짜리 50mm 렌즈를 어댑터와 함께 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막 배경 흐림 아웃포커싱 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렌즈가 10만원대라는 거죠. 10만원대의 밝은 단렌즈를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시스템은 캐논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서드파티 시그마에서 EF-M 마운트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니 알파 6400의 시그마 렌즈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결국은 여기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또이또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터리는 공식적으로 EOS M6 Mark II가 305샷, 그리고 소니는 410샷을 찍을 수 있다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둘이 내내 또이또이 해가지고 촬영 나가면 배터리 두세 개는 다 챙기고 가셔야 되고 보조 배터리를 챙기고 가셔야 됩니다.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왔던 저렴한 보조 배터리하고 다 혼용이 된다면, M6 같은 경우에는 USB PD 파워 딜리버리가 되는 보조 배터리와 보조 케이블을 사용을 하셔야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결국 두 개의 바디는 서로 비등비등한 바디입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확실한 그런 바디이고요.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필요한 바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캐논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고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바디입니다. 카메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렌즈 교환식의 반절은 바디고 반절은 렌즈거든요. 근데 이 렌즈의 그 활용성과 접근성, 가격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관광 렌즈 막 엄청 초광각 렌즈를 사야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개 제품만 비교해 놓는다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캐논 쪽을 선택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관광 렌즈랑 그 다음에 표준 렌즈랑 단렌즈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면 캐논이 훨씬 더 선택지가 좋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과 좋은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